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모처럼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반등에 성공해줬던 하루였죠. 또 코스피에선 기관의 매수가 2천억 원 가까이 유입되면서 반등을 견인해줬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제약바이오주가 모두 오르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크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일본 통화정책회의를 비롯해서 또 마이크론테크의 실적, 고비고비를 좀 잘 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모닝 브리핑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월요일이 아주 산뜻했습니다. 비록 금요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었을지언정 4.3%를 돌파한 미 10년물 국채금리에도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나오니 이리 고마울 수가요. 3월 18일 월요일장 한마디, 성장주의 부활입니다. 그동안 수급이 모였던 저PBR 업종에서 2차 전지나 바이오, 로봇, 위메이드 등 성장주로 자금이 분산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전거래일.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3원 상승에 그치며 그래도 물가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거래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그리고 특징 테마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성장주가 빛이 났습니다. 테슬라와 피스크 등 미국의 전기차 주가가 반등하자 2차 전지주가 부각이 됐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전쟁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주와 조선주가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0.7% 상승했고요. 또 기관 홀로 대량 순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보다 더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이면서 올해 첫 89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882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045억 원 담아냈습니다. 네, 어제 특징적인 섹터를 꼽아보자면 전선과 리튬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있는데요. 전선주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AI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구리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진전기는 17%, 대원전선은 7%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리튬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리튬 3사가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 국제 모집에 참가해서 국내 기업으로선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리튬 포어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드로 리튬은 23% 두 자릿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 최근에 우리 증시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가 유리기판 공동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SKC와 YC캠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장은 저PBR 업종이 조정을 받았던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부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저PBR에 쏠렸던 자금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게임으로 흘러가며 본격적인 성장주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수급이 저PBR로 가나 성장주로 가나 늘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섹터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오늘의 시간, 유리기판 섹터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유리기판이 무엇이길래 대한민국 시총 1, 2위 기업이 단번에 지갑을 열고 반도체 공룡 인텔마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기 올 1월 CES에서 올해 유리기판 시험 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6년까지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또 SK그룹 계열사 SKC는요. 2021년 자회사 앱솔렉스를 출범하고 일찌감치 미국 조지아주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을 투자해 유리기판 공장 설립에 나섰습니다. 인텔도 아주 공격적입니다. 지난해 9월 유리기판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2030년 이 부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한방이 나오죠. 3월 13일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들은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연구 개발을 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그 기판을 결합하겠죠. 삼성디스플레이는 유리 공정 관련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게 그 기사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유리기판은 기존 기판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 큰 장점이 있길래 단번에 꿈의 기판으로 불리며 이렇게 대기업들의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게 만든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패키지 기판과 유리 기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소재와 MLCC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기판은 플라스틱 소재인 반면 유리 기판은 당연히 유리 소재로 만들어진 기판이겠죠. 고로 밀도를 통한 신호 전달력과 전력 소비량, 또 열 방출, 수명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게 됩니다. 또 유리 기판은요, MLCC가 이 기판 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패키지 기판은 MLCC가 외부에 위치해 있죠. 이를 통해 전체 높이가 패키지 기판 대비 유리 기판이 절반 이상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로 정리해보면 두께가 줄고 열에 강하다. 이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기판 위에 놓여져 있던 MLCC 탑재 공간이 생기니 그 자리에 칩을 더 넣을 수 있어서 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AI 같은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되는 하이엔드 제품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비싸다는 부분, 또 깨질 위험이 있고 공정 자동화에도 좀 불리하다는 단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 AI 시대가 도래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유리기판, 밸류체인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관련주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대표 수요자는 인텔입니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유리기판 대체 계획을 공고히 했죠. 서버 등 고성능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C와 삼성전기가 국내 시장에선 유리기판 양산을 계획 중인데요. SKC는 SK앱솔릭스를 중심으로 25년 대량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기는요, 2024년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26년에는 양산 체제를 예고했습니다. 장비주도 한번 볼까요? 시각 장비 캠트로닉스는요, 세종시에서 글래스 기판 국책 과제를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날 위아래 변동성이 컸던 필 옵틱스도 보겠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기판 레이저 드릴링 장비 업체고요. KB증권이 수혜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텍플러스와 주성 엔지니어링도 장비 쪽 모멘텀이 유효한 기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확인해 보시죠. 이오테크닉스, TGV 장비, 트로우 글래스, 비아, 그러니까 유리 관통 전극 장비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유리기판 관련주네요. 절단기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검사 장비 쪽엔 HB 테크놀로지가 SK앱솔릭스에 공급하고 있고요. 부품 쪽에서는 ISC가 유리기판 관련 소켓 R&D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C캠은요, 유리 반도체 기판 소재를 개발한 이력이 있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사실 현 시점 대한민국 시총 1, 2위 기업이 유리기판 시장에 공식적인 도전장을 내밀었지만요, 미국이나 일본 대비 그 생태계가 너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AI 반도체 시대로 가는 과정 속 지금의 고성능 기판, 첨단 패키징 개발과 연구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지원보다는 꾸준한 투자와 독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오늘장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공격적인 R&D 비용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다음은 자본 잠식에 빠진 태영건설인데요.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와 86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AMT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우선 넷마블은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쇼케이스를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넷마블을 비롯해 게임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산업부가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합니다. 자동차주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9시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날 핵심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과 또 현금 배당안이니까요. 이 점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장 키워드 확인해 보시기 전에요. 밤사이 뉴욕 증시 일단 대형주 테슬라, 구글, 애플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죠. 유가가 2% 넘게 오르며 WTI 기준 배럴당 83달러에 바짝 다가간 만큼 관련 종목들의 또 주가 추이 국내 증시에서 지켜보셔야겠고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4입니다. 밤사이 개최가 됐죠.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과 더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개하는 HBM3E, 내일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HBM, CXL, 유리기판 쪽 움직임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또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개발자 회의 GDC 2024도 개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렌드로 대두된 AI, 오늘 국내 증시에선 전날 강한 급등을 보였던 위메이드를 비롯 게임주들과 AI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또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아 배당락입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우상향하던 기아의 주가가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증권사들의 우호적인 목소리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